안녕하십니까. 김원 교수입니다. 이번 주는 S마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리마인드 차원에서 전자우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이제 S마임에 대한 개요부터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그 다음에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S마임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가 이제 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뭐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DH 키 교환 알고리즘, 그 다음에 공개키 알고리즘, 그 다음에 타운곡선 크로티그라피, 그 다음에 해시, 그죠?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PKI, 이 공개키, 수신한 공개키가 정말 그 사람의 공개키인지에 대해서 검증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러스트 서드 파티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공인인증서의 구조로 공개키를 인증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제 PKI였습니다. PKI가 1978년에 이제 나왔는데, 78년에 나오고 나서 PGP가 이제 있긴 한데 PGP는 실질적으로 이 PKI 방식을 쓰지 않죠. 웹 오브 트러스트라는 방식을 써서 공개키에 대한 그 신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PKI가 이제 저변에 확대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 이후로 이제 PKI가 이제 저변화되면서 이제 SSL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드디어 1998년도에는 S마임이 ITF 이제 표준화로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TLS, SSL은 이제 넷스케이프사가 이제 개발한 건데 SSL 3.1이 TLS 1.0으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화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PGP를 배웠고, 그 다음에 셋도 배웠죠. 그 다음에 S마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차례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SL 다음에 IPsec, SSL하고 뭐 TLS랑 같은 거니까 요 응용 서비스를 배우면서 이게 암호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도가 아무래도 이제 더 확장되겠죠. 자, 전자우편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송신자에게 UA를 이용을 해서 MTA에게 보내고 MTA는 이제 SMTP라고 보시면 되죠.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그래서 이제 UA로 유저 에이전트죠. 이렇게 받아보게 됩니다. UA는 이제 여기에 POP3 또는 IMAP 두 가지 방식을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건지 아니면 SMTP를 운영하고 있는 이 서버에 놔둘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제 UA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일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보안상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부분이죠.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인증, 이게 예를 들면 뭐 길동홍이 보냈는데 이게 정말 길동홍이 보낸 건 맞아?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인증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암호를 배우면서 뭐 배웠어요? 전자서명을 하면은 부인을 못하죠. 그죠? 부인 방지가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맥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이게 길동홍이 그 보낸 거구나라는 거 인증도 가능. 물론 전자서명이 그 인증 플러스 부인 방지까지 다 하죠. 왜냐하면 뭐에 그러죠? 개인키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키로 그 메시지를 서명하니까. 자, 그런 걸 이제 포함을 한 겁니다. 인증에 대한 거하고 부인 방지에 대한. 내가 길동홍이 메일을 보냈는데 나 그런 거 보낸 적 없어 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부인 방지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추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우리가 배울 s미미. 네. 자, 우선 텍스트, ASCII, 7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ASCII 텍스트를 보내는데 아주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게 SMTP입니다.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죠. 메일 서버 간의 송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클라이언트가 서버도 될 수 있고 서버가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고 그런 모델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SMTP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특징? 이 당시에 이제 SMTP를 만들 때는 유일하게 그냥 7비트 ASCII만 보내려고 구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SMTP가 굉장히 편리성도 있고 아주 그 가볍고 좋은 거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상이라든지 뭐 비디오라든지 뭐 JPEG으로 되어 있는 뭐 비디오라든지 음성 아니 이미지죠. 이미지. 음성이라 보이스 뭐 문서 첨부 파일 등 이런 거를 그 포함을 해서 보내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게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떠오르는 게 이게 바이너리를 ASCII로 바꿔야지 이게 SMTP를 이용을 해서 보내겠구나라는 게 딱 떠오르겠죠? 그죠? 어떻게든지 이 바이너리를 ASCII로 바꿔줘야 됩니다.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레딕스 64 인코딩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이거는 베이스 64 인코딩하고 같은 말이고요. 64 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진법. 뭐 A, B, C, D, 뭐 1, 2, 3, 4, 뭐 특수문자 다 포함한 비트코인에서는 우리 베이스 58 책 이제 인코딩을 썼었는데 이거는 여섯 문자를 제거하지 않은 그러니까 포함된 그런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 방식을 씁니다. 그게 이제 마인 방식이라는 거, 이 멀티퍼포스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야스키로 그 트랜스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시화된 걸 보시면 유저 에이전트, 그 다음에 메시지 트랜스퍼 에이전트, 그게 이제 SMTP 서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AP하고 팝3 있죠? 예, 팝3는 뭐 아웃룩이나 뭐 이런 것처럼 완전히 그 다운로드를 이제 받는 거죠. 뭐 옵션으로 이제 서버에 놔둘 수 있는 옵션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팝3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고요. IMAP은 서버와 동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서버에다가 이제 저장을 이제 해놓고 동기화 시켜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SMTP가 7비트 ASCII만 이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멀티미디어가 음성, 보이스 이게 바이너리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내려면은 그 ASCII로 이제 변환을 해서 여하튼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마임이라는 게 이제 들어갈 거고 이 마임에다가 그 시큐리티를 시큐어를 이제 보완한 게 바로 이제 smime이 됩니다. smime은 예를 들면 메시지를 이 메시지는 뭐 예를 들면 텍스트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음성 그다음에 뭐 그림, 영상 뭐 다 되겠죠. 그다음에 암호화된 거, 그 암호화된 인크립션 텍스트, 사이퍼 텍스트죠. 이런 거를 보내게 이제 하는 거죠. 즉 요 텍스트, 음성, 영상 요거를 어떻게 해요? 암호화하는 거. 그러니까 SMIM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뭐 인증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코드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자서명을 해서 보낸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집어넣는 게 바로 SMIM이에요. 뒤에서 이제 계속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는 이 SMTP를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SMTP는 7비트 ASCII만 받으니까
이게 뭐 보이스가 됐든 뭐가 됐건 하여튼 7비트 아스키만 되면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근데 이제, 이게, S마임으로 할 때는 이걸 8비트 아스키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제 페리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하튼, 어쨌거나 아스키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7비트 아스키건 8비트 아스키건 아스키로 오게 되면은, 그거를 MTA를 거쳐서 이 수신 에이전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스키를 다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예, 베이스 58 디코딩을 해서 변환을 해서 원래의 그 뭡니까? 음성이나 이제 뭐 이미지나 이런 걸로 변환을 해서 이제 들어야 될 겁니다. 자, 마임 계열을 보면은 인터넷 전자메일 구성을 보면 헤더와 바디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그죠? 헤더에는 뭐 프롬프트, 그다음에 바디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근데 마임은 바디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 우리 SMTP는 그냥 텍스트만 생각을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헤더하고 바디. 이 바디에 들어가는 건 텍스트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지 뭐 그다음에 영상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림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 헤더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뭔가 헤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바디에다가 마임 헤더를 이제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예. 삽입을 한 거죠. 원래 이메일 헤더에다가 마임 헤더를 이제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 바디의 부분에 이 컨텐트가 뭐 이미지다 뭐 그림이다, 뭐 텍스트다, 뭐 여러 가지 그 포맷에 대한 거를 구별해 줄 수 있는 마임 헤더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스키 텍스트만 메시지만 전송할 수 있는 SMTP 기반의 에서 멀티미디어 메일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바로 제가 얘기했던 요 기존 메일 메시지 포맷에 마임 헤더를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마임 헤더. 여기다가 마임 헤더를 추가를 했는데 결국은 컨텐트죠. 컨텐트 유형이 어, 텍스트. 예. 예를 들면 컨텐트 유형이 tekst인데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냐 또는 뭐 HTML 텍스트냐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하는 거죠. 뭐 어디에서 부 타입에서 서브 타입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컨텐트 전송을 할 때 어떤 인코딩 방식으로 전송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이걸 아스키로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라딕스 64 인코딩 방식을 쓰겠다라는 그런 기법을 표시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라딕스 64로 인코딩 된 거구나. 그리고 타입은 뭐 HTML이 아니라 뭐 이미지구나. 그러면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 툴을 이제 불러서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엔벨롭 봉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메시지의 전체가 이제 메시지가 해당이 되는데 이 엔벨롭은 어떤 제어 정보죠. 제어 정보. 실제 이 이메일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그 제어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메시지는 여기가 되겠죠. 근데 메시지는 헤더와 바디로 이제 구분이 되고 헤더에는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이걸 발신한 데이트 날짜도 뭐 추가로 들어갈 수 있고 from to subject 이거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SMTP 구조에서의 어떤 그 메시지 포맷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라인과 라인의 구별은 캐리지턴 라인 피드로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메일 헤더가 되는데, 요거는 RFC8이 헤더고요. 이 RFC니까 ITF 표준이 되겠죠. Request for Comment의 약자입니다. 이게 약어 이름이 참, 어, 신기하죠? 이게 리퀘스트 포맷인가? 코멘트 요청이에요. 이게 문서 번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게 1970년도에 그 다파 프로젝트
있었는데 이게 어드밴스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가 인터넷이죠. TCP/IP 이제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UCLA에서 이제 모 교수가 이제 받아갖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대학원생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이 대학원생이 이 교수에게 자기가 문서 만든 거를 이 교수한테 이제 코멘트 요청합니다. 그리고 RFC 뭐 100하고 뭐 데이트 쓰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 교수가 이제 ITF를 이제 그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IT 여러 이제 교수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ITF 모임이죠. 인터넷 엔지니어 타스크 포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문서 번호를 만들 때 그냥 RFC 그대로 썼던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 문서의 그 문서 캐테고리라이즈 한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그냥 이어받은 겁니다. 그죠? 그런 유래가 있어요. 뭐 가볍게 뭐 왜 RFC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이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에 이제 마임 헤더를 이제 추가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임 버전은 1.1이다. 컨텐츠 타입은 주 타입과 서브 타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텍스트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텍스트 HTML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텐츠 트랜스퍼 인코딩 타입은 뭐 베이스 64. 예. 라딕스랑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아이디, 뭐 컨텐츠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UA에서 유저 에이전트에서 논 아스키 코드를 만약에 보내고자 하면은 마임 체계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이 마임이 논 아스키 코드를 바이너리, 예를 들면 바이너리를 뭐 음성 파일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바이너리 포맷으로 되어 있는 거를 7비트 아스키로 이제 바꿔서 MTA로 SMTP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럼 7비트 아스키로 보내면은 이거를 다시 마임에서 논아스키 코드를 받아서 UA에서 예를 들면 뭐 JPEG에 관련된 파일이 왔다 그러면 JPEG을 읽을 수 있는 그 응용 패키지를 이제 돌리게 되겠죠. UA에서 불러갖고 그러면 이제 그 뭐 그림도 보고 뭐 MPEG을 하면은 예를 들면 영상도 보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인 버전은 뭐 현재 버전이 1.1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호적으로 표시한 거고 컨텐트 타입은 타입과 서브 타입인데 슬래시로 구별을 한다. 그 다음에 콤마를 하고 추가적인 다른 인수를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smime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데이터 타입과 서브 타입의 그 형태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7개의 타입이에요. 하나, 둘, 셋. 그죠? 7개의 타입과 그 다음에 15개 서브 타입. 텍스트는 플레인, 평문하고 HTML로 나눠지네요. 아까 제가 이걸 텍스트라고 했는데, 플레인과 텍스트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언포매트 된 거죠. 그냥, 아스키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멀티파트는 믹스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 바디에 텍스트로 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픽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텍스트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믹스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메시지 이미지는 뭐 JPEG, 그다음 비디오는 MPE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 타입과 부 타입으로 나눠졌고요. 컨텐츠 트랜스퍼 인코딩 보면은 어, 라딕스 64 있죠. 요게 바로 어떻게 돼요? 6비트 블락의 데이터를 8비트 아스키로 바꾸는 겁니다. 8비트 아스키로. 8비트 아스키, 실제 우리 아스키는 7비트만 이용할 때 8비트라 그러면 여기 이제 패러티 들어가는 거예요. 네, 패러티 들어가는 이제 8비트 아스키라고 보시면 돼요. 뭘 이용해서? 레딕스 64 컨버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한번 어떻게 바꾸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멀티파트 메시지의 이제 이그젬플이에요. 이제 마인 구조죠. 자, 그래서 여기 헤더가 이제 있고요. 여기에 뭡니까 이게? 바로 마임 헤더도 있고 컨텐츠도 바디도 있고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이게 멀티파트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멀티파트로. 여기는
여기 이제 헤더, 마임 헤더 보면은 이게 멀티파트 믹스드로 돼 있고 바운더리는 요걸로 구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가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그 플레인 텍스트죠. 그죠? 플레인 텍스트에서 Dear Kim, please find the picture enclosed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구별을 했고 여기에 텍스트가 구별이 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베이스 68로 인코딩 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컨텐트 타입이 이미지 JPEG이에요. 그림 같은 거죠. 그리고 베이스 64 인코딩된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JPEG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How do you feel the picture 이렇게 이제 텍스트 플레인이 이제 플레인 텍스트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파트 메시지의 이제 이해예요. 이해되셨죠? 컨텐트 트랜스퍼 인코딩 라디스 64 또는 베이스 64 인코딩하고 동일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은 논 아스키의 데이터가 이렇게 막 쭉 있겠죠. 예, 엄청 많이 이제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게 8비트에 24비트로 이렇게 나눕니다. 24비트, 뒤에도 24비트, 24비트 이렇게 나누겠죠. 쭉쭉쭉 24비트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디스 68 컨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6비트로 나눠요. 8비트로 되어 있는 거를 6비트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4, 6, 24가 되겠죠. 4, 6, 4개로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4개로. 왜 6개 비트로 이렇게 나누냐면은 64니까 그래요. 레딕스 64, 64 진법이잖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레딕스 64 인코딩 보면은 0에서 64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네? 경우의 수가 64예요. 64. 64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6비트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해되셨죠? 6비트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요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거죠. 데시멀로 바꾸면 51이죠? 이걸 데시멀로 바꾸는 거예요. 데시멀로. 그럼 50일에 해당하는 게 레딕스 64, 베이스 64 인코딩 테이블에서 보면 뭐예요? 50일 어딨어? 요거죠? 그럼 뭐야? G로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I가 되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G를 다시 ASCII로 바꾸는 거예요. ASCII로 바꾸면 요 7비트 요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제로라는 이제 제로 패러티를 넣은 것 뿐입니다. 제로. 전부 제로로 넣었죠? 이렇게 패러티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셨죠? 그러면 이거 ASCII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SMTP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UA에서 이걸 받아갖고 ASCII니까 뭐 G, I, F, O 뭐 이런 식의 기호로 해서 FTP로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MIME 포맷이니까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노나스키로. 그죠? 그래야지 이게 바이너리로 되니까 이거를 뭐 영상이냐 그림이냐 뭐 포맷에 따라서 이제 다시 룩업 될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게 ASCII 포맷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크립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암호문을 보낸다 이거죠. 인크립트 된 거를. 자, 인크립트를 시켰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인크립트 된 헥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인크립트 된 걸 6비트씩 이제 구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끊어져요. 물론 이제 다 계속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계속 24비트 3바이트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되니까. 그 나눈 거를 데시멀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이거를 라딕스 64 인코딩으로 하면 8이 i가 됩니다. 이거 i입니다. 8이 어디 있어? 라딕스 인코딩으로 하니까 위 탭을 봐야 되네요. 8이 i죠. 여기 보면은. 그죠? 네. 파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인코딩 된 거예요. 이거를 다시 아스키 코드로 이제 바꿔 버리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아이를 아스키로 바꾸면은 요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게 어디 있어요? 아이가 어디 있죠? 아이가 여기 있죠? 여기에서 바이너리를 보면 100, 1001이잖아요. 100, 1001이죠. 여기다가 제로라는
8비트로 제로 패러디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니까 24비트가요, 몇 비트가 됐어요? 48이 32비트가 됐죠? 그죠? 6비트, 24, 여하튼 요 세 개가, 어디는 24비트잖아요? 이게 32비트로 해갖고, 이 33%의 데이터가 증가가 됩니다. 예, 베이스 68, 라딕스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해되셨죠? 어쨌거나 뭐, 마임을, SMTP를 이용을 해서, 송신을 하려면 이렇게 변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5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